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유튜브 내지는 뭐 TV로 중계되는 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동접자 숫자 보니까. 아, 굉장히 역대급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 저도 보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네. 부터 좀 볼까요? 그 청문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유튜브를 통한 중계하면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채널 쪽이 좀 흥행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도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상시 접속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만큼 좀 인기가 있는 청문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여당이 이제 보이콧까지도 고려를 했었다가 오늘 어쨌든 열리긴 했는데요. 여야가 굉장히 좀 격렬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이 일단 그 김행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라라는 공세를 가하면서 이 질의응답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준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청문회는 처음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 요청한 게 총 19건인데 자료가 단 3건밖에 안 왔다. 그것도 단답형으로만 답변이 왔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 요구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명분으로 해서 서론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소리로 항의를 했고 여기에 또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법상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개인정보가 일정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한다라고 보통 기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입법기관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은 다 제출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건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여러 차례 내놨거든요. 근데 안 내요. 다 개인정보가. 거는 막 그런데 만약 뭐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또 서명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은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뭔 말이냐면 인사청문회법 같은 걸 좀 고쳐가지고 자료 제출을 뭐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뭐 임명을 보류한다. 이러한 좀 징계 조항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불이익 조항. 네.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만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맞느냐라는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막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막 국민의힘에서 자료 제출 안 한다고 그러면은 막 또 같이 방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 항상 이래요. 그래서 좀 법과 제도로서 이것을 규격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여야가 왔다 갔다 한다. 양쪽 다 내려놓은 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일 눈에 띈 거는 아무래도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밀어붙였던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자격에 대해서 묻는 대목이었습니다. 용 의원이 김 후보자가 위키트리의 경영에 복귀한 이후에 위키트리에서 작성됐었던 기사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보기 어떠냐라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목이 어떤 식이냐면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 성관계 여부를 거부하자. 연인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밟아놓고 기절을 시켰다. 이런 식의 기사 제목들을 뽑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 같은 경우는 방심의 시정 조치를 받기 전에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라는 식의 말이 기사 제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성폭력 2차 가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형태의 기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추구했었던 경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사명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성노예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끄럽다고 드리는데요.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대한민국 언론이 왜 부끄럽죠? 본인이 부끄러우시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 장면을 봤는데 예. 우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그 용해인, 김행 이 두 분이 패널로서 막 서로 상대방 많이 공격하고 방어도 하고 한 모습을 그대로 봤었는데 저는 꼭 시청자분들이 꼭 이 장면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네네. 이분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 이분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논리로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지 보시면은 과연 이분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를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8분, 9분짜리니까. 안 그래도 8721님께서 용해인 vs 김행 하이킥 연장전 같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성철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배임 논란을 짚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던 위키트리의 이제 공훈의 대표한테 회사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라는 논란입니다. 이거는 빼박 법리상으로는 배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주총회에 준하는 서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느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훈이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는 상황에서 발생시킨 빚에 대해서는 회사에 갚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회사 돈으로 공훈이 대표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퇴직금으로 공훈이 대표가 회사에 빚졌던 걸 갚는 방식이 돼버렸다. 이런 걸 우리는 배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배임이 종종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회사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동네 구멍가게 내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 뭐 회사 돈이 내 돈이지 회사 돈으로 갚아주고 뭐 퇴직금 명의 사실은 그거는 개인의 주식 매수대금이었단 말이에요. 공훈이 대표가 갖고 있던 주식을 김행 후보자가 본인이 개인 주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이거 회사 돈으로 다른 명의로 지출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개인 사업자가 개인 주머니 돈 쓰듯이 그냥 여기 계산 금고에서 그냥 꺼내주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공직 후보자들의 검증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것처럼 좀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편은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까지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네.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MB정부 때 있었던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청문회 초반의 쟁점이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일단 나는 몰랐다 이거하고 법적으로 이 사안 관련해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주로 내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104번 기록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장관 2분, 비서실장
그 외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앞서는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았다고 했는데 뒤에는 결국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또 단정을 짓고 있어서 그러면 있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에 국정원의 이제 불법 사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는 심지어 국정원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직보한 정황이 들어 있다는 게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이 MB정부 국정원 당시에 유인촌 문체부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라고 적혀있는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 이 문건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의 문화체육예술 분석관을 취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분석관이 조사 당시에 했었던 진술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문건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경우로 일상의 보고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식을 달고 있다. 대외 기관은 문체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 달려 있어서 사실상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후보자가 직보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는 실제적으로 전달받은 일도 없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문체부에 찾아와서 직접 뭘 주고 가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2019년 2월 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이름으로 나온 백서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 백서.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 건 좋은데요.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될 분이 자기 부처에서 작성한 문서를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 백서를 작성한 데 관여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공무원 월급 받고 지들끼리 모여서 잡담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권이 시키니까 뭐 그렇게 했다. 공무원들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왜 구속이 안 당했어요, 이분은? 기소도 안 당하고? 예, 그건 뭐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소시효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에 나왔잖아요. 이분 그 장관 재직 기간이 2008년,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고, 예. 주로 그래서 그때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이 MB 때 분들입니다. 네. 예. MB 때 분들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분들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공소시효가 문제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이니까 이제 2019년에 한 거기 때문에 10년이 도과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어쨌든 이제- 뭐 전달받은 일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증빙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유인촌 장관을 좀 더 추궁을 해보시겠네요. 근데 뭐 그거를 인정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 2탄 같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인촌 후보자 하면 떠올리시는 그 장면의 문제인데요. 이 소위 욕설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허위고 조작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오늘 청문회에서 내놨습니다. C까지만 하고 뒤에를 안 했다라는 얘기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008년 10월에 있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진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사진 찍지 마 XX라고 했었던 그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는 욕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자막이 허위이고 조작이다라는 거 저희 이제 MB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광경인데, 소위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때 최초로 이 자막 XX 써서 보도한 방송사 YTN 압수수색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YTN입니다. 네. 예? YTN입니다. YTN입니까? 벌써 다 확인을 해보셨군요. 네. 이거는 뭐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인데요?
전 국민 청력 테스트 또 들어갑니까? C까지는 얘기했는데 뒤에는 안 하셨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욕설로 들었죠. 그걸 어떻게 욕설로 안 들어요? 그 당시에 저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아, 네. 왜 저러지? 막 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장관이 어떻게 저러나? 연기하나? 막 연기 잘하시네. 막 그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유 후보는 그 이외에도 그 아들 둘 그 주택 아파트 7억 그리고 17억 상당 증여한 게 맞다. 근데 증여세 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즉 아들들이 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증여세도 아버지가 준 돈, 할아버지가 준 돈, 할머니가 준 돈으로 증여세를 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즉 증여세는 맞네요. 본인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증여해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조부모가 대신 내주면 이거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답답한데 뭐 독립생계고 아들들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니까 제출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독립생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그렇잖아요. 돼요. 증여 관련된 문제는 아들의 독립생계 문제가 논리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호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부모의 금원으로 아파트를 산 부분에서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데 무슨 독립생계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딕션은 좋습니다. 예, 김태우 후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관련해서 김태우의 집은 어디인가에 네.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는 1,000만 원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각각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태우 후보 쪽에서 해명 내놓기로는 제 명의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 중인 아파트를 결혼 후에 분당으로 갈아탄 거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 역시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럼에도 마치 강서구 외 지역의 아파트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진교훈 후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서 오히려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도 강서구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제는 1,000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1억에 30만 원짜리 오래된 빌라에 거주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어느 이제 쪽이 맞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뭐 나중 해명에 맞을 텐데 기초단체장, 구청장이 그 지역에 주택이 없다?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의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네. 이재명 당대표도 분당에 집이 있으시고 계양에는 전세죠. 이제 전세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은 하던데 의원들은 좀 달라요. 뭐 부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집 있고 부산에 전세 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있고. 저는 이 해명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메시지를 내지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네. 강서에서 구도심 빌라의 네.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보증금 1억에 30만 원짜리 오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서민 체험인가요 그러면? 강서구 빌라 사시는 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자, 한숨만 나옵니다. 무슨 난민 캠프 체험하러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예,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